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대선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민혜입니다. 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종성입니다. 대선이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정신없이 대선 레이스를 달려온 후보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들 먼저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사진입니다. 후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도 다듬고 얼굴에 붓도 칠하는 중입니다. 남자 후보들은 그다지 익숙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 같죠? 네. 스트롱맨 홍준표 후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네,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토론회 때문이죠. 짧은 대선, 후보들을 차분히 검증할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TV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도 꽤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쓰면서 내가 바로 적임자임을 알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하면 는다고 토론이 이어질수록 후보들 역시 전략을 가다듬으며 임하는 모습입니다. 토론하는 모습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면서 설명하는 모습이죠. 네. 문 후보는 유력 후보인 만큼 토론회마다 질문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회는 문재인 청문회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웃음이 잦아서 카리스마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토론 초반에는 목사님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 토론회에서 보여준 단호한 말투가 이번에는 고압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뭔가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죠. 네. 사진에서도 스트롱맨 이미지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탁기 발언으로 이슈 몰이를 하기로 했던 홍 후보는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거침없는 언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얼핏 들으면 막말 같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지만 강성 노조 등의 문제를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손동작하며 홍 후보에 비해서 좀 얌전해 보이지 않나요? 네. 안철수 후보 역시 네티즌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화난 전교 1등이다. 안초딩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안 후보는 우렁차게 연설을 할 때와 달리 너무나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갑철수, MB 아바타 이런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캠프 내부에서는 전략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자 책임 추궁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전략을 180도 바꿨죠. 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했고 본인의 스타일인 미래 이미지를 남은 토론에서 또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저는 토론회 볼 때마다 와, 진짜 말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공세적으로 토론을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지율은 또 별개인 듯 싶습니다. 토론이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줄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토론만 봐서는 거의 1, 2등을 다툴 정도인데 지지율은 또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네. 이 토론 실력과 달리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대선 후보가 아니라 꼭 토론회 패널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 후보를 각인시키는 데는 토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토론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후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유승민 후보와 함께 토론에서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후원금도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초반엔 문재인 호위무사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이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고 토론하는 모습이 호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1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대선에선 과연 얼마나 표를 받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대선에 임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가족들도 정말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가족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입니다. 김 씨가 방문한 곳은 광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네, 김 씨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호남 각지를 누비면서 남편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열심히 호소하고 다니면서 호남 특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김 씨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광주에 살다시피 하면서 호남과 영남을 잇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을 연결하는 효자 문재인과 호남 맏며느리가 되겠다 힘줘어 말하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한 여성과 진한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잘생긴 청년도 서 있고요.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사진만 봐서는 문재인 후보의 가족들 같은데 아니죠?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그리고 아들 안정균 씨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이렇게 한 가족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 경선 과정에서 서로 날을 세우면서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당시의 감정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다른 경선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도 문재인 후보의 유세를 도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통합 내조에 집중한 민주원 김혜경 씨.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트롱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가족의 사진입니다. 자, 홍 후보의 부인이지요. 이순삼 씨가 남편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홍준표 후보가 스트롱맨으로 불리지만 집에서는 너무나 부드러운 남자다. 겉으로 센 척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면서 홍 후보가 소프트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홍 후보의 강한 표현이 때론 막말 비판을 받고 대학 시절 성폭행 모의 가담 논란 같은 악재가 터지자 자신이 해명을 하면서 내조 정치에 나선 겁니다. 다음 사진도 홍 후보의 가족 사진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큰아들 정석 씨가 경남 창원 소답시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회사원인 정석 씨는 휴일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유세를 돕고 있는데요. 정석 씨는 아버지에 대해서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자주 하시고 이 라면도 잘 끓이는 자상한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홍 후보에게는 정석 씨 말고도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결혼식 날인데 정작 홍 후보는 PK 지역 유세에 나서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후보는 아들에게 띄우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미리 녹화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가족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중년 여성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찾아서 어린이들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교수 채용 논란에도 꿋꿋하게 전국을 오가면서 남편의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김미경 씨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교수 옆에 있는 여성. 네, 이분 보이시나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누구죠? 네, 바로 안철수 후보의 딸 설희 씨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아내 김미경 씨와 딸 설희 씨의 유세 지원을 톡톡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설희 씨는 지난해 말 휴학을 결심하고 귀국해서 아버지의 선거를 돕고 있는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분 누굴까요? 바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아내 오선혜 씨입니다. 네, 김 기자 예상대로 노래 부르는 모습 맞습니다. 서울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인사를 하다가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트로트 가요를 불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불렀을 경험이 있었을까요? 참 재미있죠. 이 유승민 후보 하면은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TV 토론회에서 금수저냐 뭐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이 좀 소탈한 면모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유승민 후보보다 더 유명하다는 유 후보의 딸 유담 씨입니다. 서울 신촌거리에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네, 담 씨는 이 작년 4.13 총선 때 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모가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유승민 후보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죠. 이 국민 장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유담 씨는 이제 막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지율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가족입니다. 네, 이렇게 남편 팔에 써져 있네요. 노란색 점퍼도 입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남성, 바로 남편 맞습니다. 심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입니다. 심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남편인 이 씨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젠틀맨이 되는 거죠. 네, 이 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심 후보가 2004년 국회의원이 되자 전업주부로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두 사람 어떻게 짜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네. 심 후보의 서울대 선배이자 노동운동가였던 이 씨, 두 사람을 엮어준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는 사실도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지사가 박노해 시인에게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 부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승배 씨는 전업주부의 애환을 잘 알고 있어서 유세 현장에서 하는 말들이 주부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하네요. 심 후보의 다른 가족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겨운 가족입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그리고 이승배 씨, 그리고 이쪽은 아들이지요, 우균 씨입니다. 아까 만나봤던 유담 씨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국민 장인 별명을 얻었다면 심 후보는 우균 씨 때문에 국민 시어머니 이런 호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균 씨는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진 않았지만 심 후보를 소개하고 설거지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진도 그 영상에서 뽑은 건데요.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인 어머니와 아내를 둔 아들과 남편의 지지가 심 후보의 어깨를 더 으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각 후보들 가족 사진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제는 선거 때만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자, 거수경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싸고 도대체 몇 명일까요? 너무 많아서 다 세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각을 딱딱 맞춰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이 문재인 후보 옆에 추미애 대표 때문에 각이 약간 좀 흐트러지긴 했습니다. 문 후보의 이 거수경례를 보고 역시 특전사 출신답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천군 만마 국방안보 특보단입니다. 예비역 장성급을 비롯해서 1000명으로부터 지지선을 받은 건데요. 말 그대로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문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통합화력 경멸 훈련을 참관하면서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판 안보 챙기기에도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더 씌워진 불안한 안보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자세히 옆모습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네요. 네, 지난 26일 저녁입니다. 자신이 대선 출정식을 열었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 후보의 유세 사진에는 특히 큰절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아까 부인 이순삼 씨 큰절 모습도 봤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홍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50, 60대가 주를 이루는 만큼 보수층 그리고 노년층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홍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입담 좋게 풀어내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분 바로 한가운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보이고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라 그래서인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한 분이 있죠. 김 전 대표의 아내 최명길 씨입니다. 녹색 스카프를 두른 걸 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 유세 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안 후보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난 26일부터 곧바로 유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정치인 남편을 둔 최 씨는 선거철 남편 유세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등장할 때마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 김 전 대표 지원 사격에 함께 뛰어든 모습인데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겠죠. 안 후보 지원에 나선 동명이인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무소속 의원도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했는데 탤런트 최명길 씨가 입당한 걸로 오해한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타이에 운동화를 신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의 모습인데요. 당원들도 함께 자전거를 타고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평소 좀 타보셨는지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바른정당의 자전거 유세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다른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바로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하려면 홍보비며 인건비며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여기저기 끌어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전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유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당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전거 유세가 그래서 이 돈이 적게 들고 구석구석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치근하게 비춰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자, 선거운동원들이 세그웨이를 타고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 현장인데 역시 눈길을 확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죠? 네, 이 생유세 사진으로 저희가 골라봤는데 이 역시 속사정, 바른정당 쪽과 마찬가지입니다. 돈 절약 차원인데요. 저 세그웨이도 중고로 일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형 유세 차량이 갈 수 없는 골목들을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기구인 만큼 당의 이미지를 아주 젊어 보이는데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하, 신기한 사진이죠? 스님 한 분이 보이는데 어떤 사진일까요? 스님이 들어가고 있는 곳은 바로 인도 뉴델리 한국 대사관에 마련된 재외 투표소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투표가 시작된 거죠. 네, 인도에서 수행하는 50대 한국인 승려는 1박 2일 동안 3륜차와 버스, 비행기를 갈아타고 15시간 만에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출가해서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속세일과 거리를 두느라고 그동안 재외국민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 상황이 안 좋아서 이번엔 승려이지만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섰습니다. 맨 끝쪽도 있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선거 투표소입니다. 호주의 현충일 격인 엔잭데이를 맞아서 많은 한인들이 투표소에 몰렸다고 합니다. 줄이 꽤 길었다고 하는데 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시드니 총영사관에는 모두 8,784명이 투표를 하겠다면서 등록을 했는데요. 1년 전 총선 때의 2,148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 25일에 시작됐는데요. 30일, 바로 내일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와 관련된 사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뭔가 프린트돼서 나오고 있죠. 대선 투표용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 투표자를 위한 그런 용지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용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꽤 길죠. 길이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길이가 28.5cm입니다. 네. 너비는 10cm입니다. 투표용지가 길고 후보들이 많은 만큼 잘 보고 잘 찍어야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 들고 있는데 투표함이라고 써져 있어서 이게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은 인천인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백령도로 가는 대선 투표함을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투표함은 이렇게 여객선을 타고 도서지역 거주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를 모으는 데 활용됩니다. 도서 지역뿐 아니라 바다에 나가 있는 배에서도 투표가 먼저 진행됩니다. 선상 투표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할 수 있는 사전 투표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투표 시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실제 대선 투표 날에 5월 9일이죠. 이 날에는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길게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은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대선 후에 꼭 현실화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대선 특집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사진으로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